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그 관점 바꾸기를 나가게 될 텐데, 우선 관점 바꾸기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림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작은 화면이지만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물고기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약하고 귀엽고 작고 뭐 그렇습니까? 이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물고기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위험하다. 자, 위험하다 또? 자, 불쌍하다 뭐 이런 느낌 들죠? 위험하고 불쌍하다. 앞서 그 물고기는 뭐냐면은 뭐 작다, 귀엽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뒤에 물고기가 나오니까 위험하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불쌍하다 느낌을 갖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죠? 바로 뒤에 물고기에 대한 어떤 위협적으로 그쵸. 자, 맥락이죠. 이건 이제 맥락. 어떤 상황. 뒤에 물고기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에 물고기에 대한 느낌이 위험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 그림을 더 보겠습니다. 이제 어때요? 이제 두 번째 물고기가 앞서 이 그림에서 좀 왠지 모르게 얄밉게 보이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세 번째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새끼를 보호하면서 예,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은 물고기인데 뒤에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나 경험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살아온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에 대한 느낌처럼 말이죠.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아름다운 중년 여자입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도 중년 여자처럼 보이나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할머니, 노파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다가 다시 앞 그림을 보면 아마 노파처럼 보일 겁니다. 그쵸?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중년 여성의 그림과 노파의 그림 두 가지를 같이 중첩을 시켜놨어요. 네, 두 개의 그림이 같이 되어 있는데 앞에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느냐 아니면 뒤에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또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바라볼 때 과거에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 경험에 대한 의미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의 메타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여러 그림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점의 틀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관점의 틀, 영어로 보면은 프레임. 자,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어떤 틀로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틀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도전, 자신감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자, 그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프레임, 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틀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를 지금부터 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 많이 주어지죠. 자, 사건이나 경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극. 자, 이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시련이나 장애물이나 고통과 같은 다양한 그런 경험들, 다양한 사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힘든 사건이나 힘든 경험 때문에 항상 힘든 반응을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비록 힘든 경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련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의 틀을 배움에 있어서 이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관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예. 해석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는 것, 문제.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느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반응만 가능하거나,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할 때, 그때 바로 문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반응을, 자, 다른 대안적 반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해석에 다른 해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출근길이 막히고 힘들어지겠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해지겠어. 비가 내리니까 짜증이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교통체증이 생겨서 길이 막히고 출근길이 힘들어져. 만약 이런 한 가지 반응만 하고 한 가지 해석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왜? 한 가지 반응, 한 가지 해석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해석을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비가 내리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길이 막힐 수도 있지만,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우산을 파는 우리 삼촌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자, 시골에 농사를 짓는 우리 부모님은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겠다. 심지어,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참 좋겠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한다면 어떨까요? 비가 내리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봐봐요. 대학 시험 준비를 하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나는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 이제 대학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나는 인생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끝나버렸어. 이 한 가지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힘들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다시 재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실력을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전공을 찾아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더 잘 되었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한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고 따라는 것만 생각을 해. 근데 B라는 사람은, 좀 힘든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일도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해석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대학 시험에 떨어진 것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상황에서 한 가지만 해석을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상황에서 한 가지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대안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발표 불안증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옵니다. 나는 긴장되고 떨려서 발표를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긴장되고 떨려서 강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 문제에만 집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발표 불안증이나 무대 공포증이나 스피치 공포증,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발표할 때, 강의할 때 긴장 떨림도 있지만 오히려 그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내가 스피치 훈련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스피치 긴장 떨림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내가 심리 치료를 한다면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 자존감, 내 자신감을 더 키울 수 있는 멋진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긴장 떨림 불안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 이상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긴장 떨림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자극에 대해서 한 가지 반응만 할 때, 한 가지 부정적인 반응만 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면은, 문제는 우물과 같다. 우물. 문제는 우물과 같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빠지면은, 개구리는 우물만 보이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물 밖으로 개구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우물 밖에 나와가지고, 우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면은, 어떨까요? 우물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죠. 자, 큰 지구 안에, 아주 넓은 이 큰 지구 안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문제 외에 다른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문제 한 가지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에만 집착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 외에 다른 대안적인 반응을 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마치 우물 안에 빠진 개구리가 자, 우물 밖으로 나와서 우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물 외에 다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키운다면 더 이상 우물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을 없애는 게 답이에요? 우물 외에 다른 걸 보는 게 답이에요? 예, 우물 외에 다른 걸 보는 게 답이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게 답이에요? 문제 외에 다른 걸 볼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문제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우는 게 답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 바꾸기는 바로 다른 대안적인 자, 그런 해석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는 마음을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의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힘을 키워줌으로써 우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 관점 바꾸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맥락. 자, 맥락 관점 바꾸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맥락 관점 바꾸기는 나는 너무 뭐뭐해. 또는 그 사람은 너무 뭐뭐해. 이렇게 너무 뭐뭐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제 맥락 관점 바꾸기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뭐뭐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봐요. 그 사람 너무 깍정이야. 그래서 싫어. 자, 너무 깍정이야. 깍정이라는 것이 대인관계에서는 좀 싫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깍정이가 다 어떤 맥락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살림을 잘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면 좋겠네요. 잘 보세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깍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살림을 살거나 회사의 경리를 보거나 이렇게 다른 상황이 되면 깍정이는 어때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죠. 이 맥락 관점 바꾸기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A라는 맥락으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B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사람 키가 너무 큽니다. 키가 너무 큰 것이 뭐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좀 싱겁다. 이렇게 이제 사람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좀 싱거운 느낌을 줄 때 키가 너무 크다. 이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농구를 하면 참 잘하겠네요. 농구를 할 때 키가 큰 것은 어때요? 참 좋죠. 자, 농구를 하는 상황에서 키 큰 것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또는 농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탄 거죠. 지하철이 10,000원이에요. 많은 지하철 속에서 키가 크면 어때요? 예, 숨쉬기가 참 편안하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봐봐요. 비가 너무 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이 뭐 출근길이라든지 우리가 도로를 걸어갈 때는 썩 좋지 않습니다. 좋네요. 얼마나 가물었는데요. 자,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말수가 너무 적은 것이 어떤 대인관계나 이렇게 소통을 할 때는 썩 좋지가 않아요. 발표를 할 때는 썩 좋지도 않고. 근데 말수가 너무 적은 것이 어떨 때 도움이 될까요? 말수가 적은 것이? 네. 어떨 때 도움이 돼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네.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그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 그쵸?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어떤 뭐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라든지 공식적인 어떤 업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말수가 적으면은 실수 확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이제 말수가 좀 적은 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 우리 공감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뭐 심리 상담을 하거나 또는 말이 많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또는 수다를 들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말수가 적은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자 너무 무모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없지만 제가 이제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재소에 가니까 제재소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청소부가 톱밥이 너무 많으니까 불평 불만을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죠.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떤 이 합판 있죠, 합판을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톱밥을 우리 회사에 가져가서 합판을 만들면은 돈을 많이 벌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잘 봐봐요. 이 톱밥이라는 것이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좀 귀찮은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근데 합판을 만들어서 합판을 팔아야 되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죠. 루돌프 사슴. 이제 루돌프 사슴이라는 사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루돌프 사슴인가? 크리스마스 때 그 쓸매를 끄는 사슴을 뭐라고 그래요? 루돌프 사슴, 오케이. 근데 쓸매를 끄는 그 사슴은 어때요? 뿔이 굉장히 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뿔이 긴 사슴이 숲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뿔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나무에 막 부딪히는 겁니다. 뿔이 너무 길어가지고 달릴 수가 없네. 부딪히는 나무가 너무 많아. 이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때, 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태우고 쓸매를 끌면은 전 지구촌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뿌리 긴 것이 숲을 달릴 때는 어때요? 상당히 좀, 우리한테 방해물이 되지만, 뿌리 긴 사슴이 쓸매를 걸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상당히 큰 희망과 꿈을 주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아이들한테 행복한 기분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것이 A 맥락에서 바라볼 때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B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무모해서 힘들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A 상황에서는 정말 좋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두 번째는 이제 의미 간접 바꾸기였습니다. 자, 의미 간접 바꾸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용이나 행동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꿔줌으로써 자, 문제를 긍정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난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키가 작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키가 작다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볼 수 없을까요? 키가 작다는 것은 여물다는 것이죠.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잖아요. 키가 작다라는 것은 지금 여물다, 작은 고추가 맵다와 같이 긍정적 의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두 번째 봐봐요. 나의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서 못 살겠어요. 나의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서 못 살겠어요. 그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나의 남편이 도끼를 들고 쫓아와요. 도끼를 들고 쫓아온다는 게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는군요. 사랑이 없으면 도끼도 안 들겠죠. 저는 발표할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자, 발표할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 하면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자, 발표할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긴장 떨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해서 또는 발표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스피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또는 발표할 때 긴장되면 긴장하고 떨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마음이 따뜻하다는 의미죠. 뭐 이런 여러 의미를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관점 바꾸기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쉽게. 자, 이 관점 바꾸기를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있을 때,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돈 관리를 내가 잘 하게 되겠네. 앞으로, 돈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차를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것도 좋은 일이다. 앞으로 안전 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네. 자, 앞으로 교통사고로 죽을 일은 없겠네. 자, 이렇게 이것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면은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바꾸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대안적인 해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